오늘 영상에서는 공고문 작성하실 때 시간이 부족한 실무자분들을 위해서 챗GPT를 활용해서 공고문 초안을 빠르게 작성할 수 있는 방법, 정형화된 공고문 형식을 유지하면서 주제와 내용만 바꿔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아쉬운 챗GPT의 짧은 답변을 길게 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 한번 알려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챗GPT를 활용해서 공고문 초안을 작성할 때 꼭 이런 얘기가 또 나옵니다. 자, 공고문 초안을 빠르게 작업하고 싶을 때 제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제 그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한번 질문을 챗GPT한테 한번 해볼 거고요. 자, 너는 정책보고서명입니다. 2024 SW 산업실태조사를 주제로 정책보고서를 작성해줘 라고 부탁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실무자분들도 안에 있는 정책보고서명을 따로 본인이 수정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바로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챗GPT에 들어와서 바로 저는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오케이, 이렇게만 딱 깔끔하게 물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지금 캔버스가 나오고 있는데, 캔버스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좀 더 다루도록 하겠고요. 요거는 이제 무료 계정도 쓸 수 있는데 몇 번 질문하다 보면 막히거든요. 조금 더 대화를 주고받을 수 없는 좀 아쉬운 점이 있어가지고 일단 저는 대신 채팅에서 답합니다. 요거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나오고 있죠. 서론 쭉 나오고 있고요. 조사 방법, 조사 항목, 조사 결과에 대한 요약 아주 상세히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실질적인 데이터가 없어서 지금 XX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결론 및 향후 과제까지 나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어느 정도 좀 구색이 맞춰져서 나오게 되었는데, 흐름 있죠? 이 구조, 서론부터 시작해서 조사 방법으로 진행되는 이 방법이 조금 아쉬운 형식 같아요. 저는 이 틀도 괜찮긴 하지만 내가 이 구조를 좀 변형해서 만들 수 없을까? 라고 했을 땐 뭐가 필요하냐? 바로 이게 필요합니다. 잘 작성된 초안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잘 작성된 예시 목차가 필요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예시 목차는 어딨냐? 실제로 실무자분들은 이전에 쓰셨던 수많은 공고문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나와 결이 비슷한 공고문들을 찾아서 그에 대한 예시 목차만 따오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실제로 제가 이제 정책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2023년 12월에 나온 내용이고요. 2024년 소프트웨어 진흥 계획, 실행 계획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쭉 밑으로 내려보면서 이 순서가 항상 있거든요. 이 순서가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내용을 좀 가져와서 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 항목들대로 내 보고서도 조금 어느 정도 작성이 됐으면 좋겠으면 이 내용만 가져와서 넣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그리고 2024년 성과 목표까지. 자, 그럼 저는 이렇게 쭉 드래그를 해서 넣어서 작성을 해본다고 하고요. 요거 말고도 만약에 다른 항목이 내가 좀 가져오고 싶은 항목들이 있다. 마음껏 수정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미 잘 만들어진 게 있으면 요거 토대로 가져오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저는 어떻게 써볼 거냐. 자, 너는 정책보고서, 이거에 대한 실태조사를 주제로 정책보고서를 작성해주고 아래 보고서 순서를 보고 초안을 작성해달라고 부탁을 할 거고요. 저는 이렇게 부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추진 개요, 국내의 변화, 산업 동향 2024년, 아까 어디서 많이 보던 거랑 비슷하죠? 이미 잘 만들어진 보고서에 이 내용만, 예시 목차만 가져와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친구는 이쪽에서 발췌돼서 어느 정도 초안을 빠르게 만들어 줄 겁니다. 자, 그럼 저는 요거 그대로 한번 복사해서 챗GPT한테 질문을 해보도록 할게요. 바로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작성이 되고 있습니다. 정책보고서 초안이라고 하면서 추진 개요, 그리고 국내의 환경 변화 요청한 대로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1, 2, 3으로 나눠놓으니까 1, 2, 3으로 좀 나눠서 작성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내용이 너무 좀 간소화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럴 때 답변이 너무 짧은데 혹시 더 길게 작성할 수 없을까요? 이런 좀 아쉬운 점이 있잖아요. 그럴 때 할 수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다 답변이 길어지면 다음 대화로 이어서 작성해줘. 다시 한번 자세하고 상세하게 작성해줘.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려고 합니다. 자, 저는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한번 넣어 볼게요. 자, 답변이 길어지면 다음 대화로 이어서 해주고 다시 한번 작성하게 해달라. 눌러보면 좋아요. 이전과는 조금 달라졌죠. 내용이 좀 더 길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답변을 넘기진 않았네요. 원래는 내용이 조금 더 길어지면 다음 대화로 이어서 넘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대화를 넘어서 추가적인 대화를 하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선 보이지 않았네요. 한 번 더 다시 한번 부탁을 해보도록 할게요. 위 내용을 조금 더
상세히 작성해주고 답변을 길게 작성해서 다음 대화로 이어서 작성해줘. 자, 저는 이렇게 한번 부탁을 해볼게요. 자, 위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작성해주고 답변을 길게 작성해서 다음 대화로 이어서 작성해줘. 아예 해달라고 좀 부탁을 해볼게요. 자, 이제 그렇게 부탁하니까 내용이 엄청 길어졌습니다. 요렇게 길어졌어요. 첫 파트가 처음에 비해서 엄청 길어졌죠. 원래 이 친구가 바로 작성을 하는데 잠깐 딜레이가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어서 작성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작성해줘. 그럼 4번 이어서 작성하겠죠? 내용이 엄청 길어졌죠? 그럼 뭔가 작성하실 때 초안으로 쓰시기엔 그래도 어느 정도 쓸만하지 않을까 싶고요. 요 멘트 기억하셔서 한 번쯤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에는 보고서에는 보통 정형화된 구조가 있는데 주제와 내용만 바꾸고 싶을 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간단한 팁이 있을까요? 자, 이 말인 즉슨 무슨 말이냐면 제가 또 예시를 가져와야겠죠? 자, 이제 아까 제가 공유드렸던 요 예시를 가져와서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보이는 국내외 환경 변화 이 형식을 가져오고 싶어요. 자, 원하는 형식을 일단 복사를 해야 됩니다. 이 페이지 자체를 복사합니다. 이렇게 쭉 드래그해서 복사하고요. 복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사. 자, 복사한 다음에 바로 챗GPT로 넘어갑니다. 챗GPT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질문하기 전에 새로운 지문으로 깔끔하게 리셋한 상태에서 질문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메시지에다가 컨트롤 붙여넣기. 이 내용이 그대로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눈으로 봤을 땐 이게 표인데 표가 이게 정리가 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괜찮습니다. 자, 쭉 밑으로 내려서 밑에 있는 텍스트 클릭한 다음에 Shift 엔터 2번 눌러줄게요. 자, 그래서 줄 넘김으로 해서 텍스트를 더 추가적으로 작성을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에다가 이제 어떤 멘트를 적는지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하죠. 자, 위와 같은 형식을 다른 내용으로 채우려고 할 때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텍스트 프롬프트를 알려줘라고 부탁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이제 위와 같은 형식을 저희가 붙여넣기로 줬죠. 그런 다음에 다른 내용으로 채우려고 할 때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텍스트 프롬프트를 알려달라고 부탁을 할 겁니다. 여기서 다른 말들은 다 이해하셨을 거예요. 위와 같은 형식으로 채우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는 건데 이 텍스트 프롬프트는 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텍스트 템플릿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위와 같은 형식으로 작성할 때 어떻게 텍스트 템플릿이 있어야 너한테 또 입력을 하면 주제와 내용을 바꿨을 때 너가 똑같이 형식으로 답변해 줄래? 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 그대로 한번 입력을 시켜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작성이 되겠죠. 위에는 아까 가져왔던 형식 가져왔고요. 밑에는 위와 같은 형식으로 할 때 텍스트 프롬프트 알려달라 부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탁하니까 이렇게 나오죠. 자, 프롬프트 첫 번째 단락에는 어떤 걸 포함합니다. 이런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은 마무리 문장을 이렇게 합니다. 작성 예시부터 자동차 및 디지털 전환의 산업에 대해 빠르게 확산 중 뭐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 디지털 트윈. 좋아요. 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저희는 여기다가 뭐라고 입력하면 되냐? 이 빨간색 테스트는 관련된 어떤 정책 보고서 명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2024년 에너지 산업 디지털 전환 보고서라는 주제로 위와 같은 형식으로 작성해달라고 부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요거 그대로 복사하셔서 쓰시면 되고 실무자분들은 빨간색 텍스트만 변경해서 쓰시면 되겠죠. 자, 저는 바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입력하니까 바로 나오죠. 에너지 산업 디지털. 제가 전달드렸던 요 형식을 보세요. 국내외 환경 이렇게 쭉 나오고 있고 이렇게 쭉 이 흐름과 주요 사례 뭔가 시사점까지 나오고 있죠. 이 형식 어디서 가져왔다? 여기에서 가져왔다. 자, 그러면 이걸 한글에다 다시 어떻게 넣냐? 저도 한번 이거 그냥 그대로 복사해 볼게요. 복사 한번 그대로 해서요. 자, 컨트롤 복사 한 다음에 한글에다가 한번 그대로 넣어 볼게요. 자, 저는 새로운 페이지에다가 여기다 한번 넣어 보도록 할까요? 그냥 컨트롤 V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V 해볼게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넣을 때 텍스트 형식으로 넣을지 원본으로 넣을지 좀 고민하시게 되는데 표 형식을 유지하시려면 원본 형식으로 유지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원본 형식 유지해서 확인 누르면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에서 살짝 드래그하면 표가 살아있습니다. 그죠? 자, 이 살아있는 걸 살리고 싶으면 드래그 하신 상태에서 상단에 이거 누르시면 표도 살아납니다. 그런 다음에 이 표는 각자적으로 이렇게 늘려주면 되겠죠. 자, 근데 여기 옆에 있는 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힘이 들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 형식 자체가 나오는 거가 중요할 것 같아요.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좀 아쉬웠었던 팩트체크나 출처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영상에서 제가 도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